부드러운 카리스마 양향자. 게임보다 재밌는 정치, 비주얼 담당 매력 덩어리 김병관. 정치를 여는 디자인, 정치 디자이너 김빈. 대한민국 금고는 내가 지킨다. 나라곳간 문지기 김정우. 통해야 흥한다. 동북아를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오기형. 강철 같은 고든 정치, 부산의 아이언맨 유영빈. 젊은 정치의 표상, 부산 사나이 오찬석. 생태적 상상력으로 정치 환경을 바꿀 오성규. 시원한 펀치 한방, 국민이 키운 법률 전문가 박희승. 안보를 지키는 어벤져스 요원 하정열.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이 찾는 친구, 마음이 따뜻한 남자 박주민. 서울을 바꾼 남자, 정치를 바꾸고 싶은 남자 김민영. 국정원의 변화는 내 손에 달렸다 김병기.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총무본부장 최재성. 네, 더불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로운 당면과 더불어서 많은 어플리케이션도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패기의 의리의 역전의 승리의 더불어 오찬석 인사드립니다. 네, 거절이 두렵지 않은 패기의 부산 사나 아니죠. 사나까지 얘기해야지 부산 사람들이 알아듣습니다. 장량력을 소개해드리면 호주 방송국 아나운서 했었고요. 영화 남영동 1985에 출연했었고 팩트TV와 온북TV를 거치고 프랑스 민간단체 옴니케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민간단체인데 돈이 안 돼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렛미스타트라는 책을 쓰고 함께 왔습니다. 제가 출마 선언문에서 내 몸은 굶겨도 내 꿈은 굶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처음엔 제 꿈이 제가 잘 되는 거였어요. 약간 유교적으로 말씀드리면 입신양명과도 같은 거였어요. 내가 책을 쓰거나 내가 유명한 방송국의 아나운서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그 꿈이 조금씩 바뀌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언젠가 읽었던 책 제목이 나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라는 게 있었어요. 그쪽으로 조금씩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부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 이 어린애는 왜 정치에 뛰어들었을까? 그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하나의 과정을 토파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내 몸은 굶겨도 내 꿈은 굶길 수 없다 라고 말을 처음 만들었던 케임브리지의 장하수 교수입니다. 이분이 유명하진 않아요. 근데 이분이 형은 되게 유명해요. 장하준이라고 하는 사다리 너러차기 친동생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만나러 가긴 한 이유가 뭐냐면 이분의 논문이 온도계 발명하기였어요. 그 논문이 뭐냐?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데 과연 온도계가 발명되기 전에는 어떻게 확인했을까? 이 사람이 역추적을 해본 결과 17세기와 18세기 사이에 과학자들의 합의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과학이 정확하다기보다는 철학자와 과학자들의 합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00도를 끓는 점으로 합시다. 그래서 아래 위로 온도계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는 점을 0도로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온도계가 100도씨면 그냥 100도씨지 왜 이걸 찾았을까? 즉 당연한 것에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회가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희가 초중고를 걸어오면서 질문하는 습관을 길러본 적이 없어요. 왜? 수능 하나 잘 쳐야 되기 때문에, 대학 한번 잘 가야 되기 때문에, 연봉 높은 회사 잘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거기 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마치 도태되는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만나보러 갔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총 17명의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미국인인데 이순신 장군을 그리는 만화가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똑똑한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맨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맨 오른쪽에 마지막에 활짝 웃고 계신 여성분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주 네, 저희 어머니예요. 17명을 인터뷰했는데 저희 어머니를 인터뷰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29곳의 책을 내려고 출판사에 문을 두드렸는데 저보고 하는 말이 안희정 충남지사, 정치인사 빼라. SBS 김성준 앵커 빼라. 왜? 대학생들 그거 필요 없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 정치를 빼고 우리 사회가 돌아갈 수가 있나요? 없죠. 저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치에 관심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너는 유명하지 않아서 대형 출판사에서 책을 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 어머니 유명하지 않지만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소중하지 않은가요? 우리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함이죠. 누군가 말했듯이 헌법에 나와 있듯이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그 중에 이 나라의 가계를 책임지고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모든 인재를 길러내는 사람들이 바로 어머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당돌하게 어머니를 인터뷰하고 출판사 필요 없어. 나의 의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겠다 해서 1인 출판에서 출판사를 스스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뭘 느꼈냐? 책을 다 쓰고 나서 17명을 인터뷰하고 나서 뭘 느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사실. 선입견을 알게 됐어요. 사람들 마음속 하나하나에 있는 선입견. 누군가 계속 멋진 강연 가면 성공한 사람들이 나와서 시작하세요. 열정적으로 도전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안전바가 있습니다. 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시작을 못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만났던 사람들의 첫 번째 직업과 지금 직업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첫 번째 직업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두 번째 직업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직업이 제가 생각했던 우리 사회를 감싸고 있는 선입견이었어요.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왼쪽에 고등학교 때 떠난 유학의 길. 이건 장하석 교수님이었어요. 장하석 교수님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영어를 잘했을까요? 한마디도 못했대요. 얼마나 못했냐면 기숙사에 살고 있는데 전화가 시끄럽게 울리니까 받아서 일단 친구 바꿔줬대요. 영어 못하니까. 근데 하루는 흑인 친구가 전화를 받고 다시 본인한테 주더래요. 왜냐고 물어보니까 너 전화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영어를 못하는 거야. 그렇지만 자기가 원하는 걸 위해서 움직였던 거죠. 밑에 있는 가야금과 연애하다는 우리나라 예술이나 딴따라에 대한 폄하, 선입견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알바로 시작한 스타 역사 선생님은 설민석이라고 하는 인터넷에 굉장히 유명한 스타 역사 선생님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알바 역사 선생님으로 시작을 했대요.
어떤 사람들이 알바로 뭘 하면 야 알바가 무슨 전문성이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이분은 알바로 시작을 했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용접공에서 대학 교수로 가신 분도 있어요. 이분이 고등학교 때 책을 보는데 실제로 공부를 나와서 용접공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대학 가기 전에 용접공 책을 보는데 미국에서 용접공 출신이 대학 교수가 됐다는 신문이 왔대요. 그래서 아니 미국 사람도 하는데 나도 못하겠어? 그래서 용접공의 가면을 벗고 공부하기 시작해서 진짜로 교수가 되대요. 근데 지금 우리 나이 때 공부 다니는 친구들한테 야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시작해봐 해봐 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뭔가의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웨딩 사진관에서 세계 20대 사진 작가로, 이분은 김홍희 사진 작가님이라는 분인데 세계 20대 사진 작가님이에요. 그래서 생계를 유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때까지,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때까지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니까 이분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웨딩 사진관을 했다 라고 얘기하시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동네 사진관 갔을 때 그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이 비웃겠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것들이 우리 사회의 선입견이고, 그래서 제가 꿈꾸는 사회는 시작이 두렵지 않은 사회예요. 뭔가를 시작할 때, 마음 먹고 시작할 수 있을 때. 제가 비록 청년이지만 저는 은퇴 이후의 삶을 그려보고 싶은, 은퇴 이후의 삶을 도와주는 법안도 마련하고 싶어요. 왜냐면 수명의 연장은 신의 축복만이 아니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60세 이후의 삶을 많이 그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70대 이후에는 기대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100세까지 늘어났죠. 꿈을 꿔야 되는데 뭘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말해요. 너가 은퇴해봤냐? 아이 낳고 애 길러봤냐? 모르면서 어떻게 그런 법안을 만들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저는 반대로 묻고 싶어요. 한평생 아들을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참아가면서, 내가 먹고 싶은 걸 참아가면서 아들에게 준 우리 아버지가 올해 8월에 은퇴를 하시고,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아껴가면서 아들에게 아이폰이나 전자기기를 사줬던 우리 어머니가 거기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작이 두렵지 않은 사회를 만들고, 그 꿈꾸는 사회의 근간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최소한의 현실을 보장해 줄 수가 있고, 내일을 살아갈 우리들에게 최대한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대기업이 단가 후려치기라면 최대한의 미래가 보장되나요? 안 되죠. 오늘을 살아가는데 최저임금이 너무 낮으면 오늘의 현실이 보장이 되지 않죠. 제가 생각하는 정치의 본질이자 가장 큰 대명제는 시작이 두렵지 않은 사회입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부산에서 꿈꾸는 게 있습니다. 패기 있게 부산 아가 나와서 지 고향을 위해서 일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떤 슬로건을 가져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부산시는 야구가 유명하죠. 야구장에 가면 어른들이 공을 파울볼이나 홈런볼을 잡으면 옆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주라! 이번만큼은 부산 나한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울립니까? 아침에 나올 때 넥타이를 멜 거냐 안 멜 거냐 가지고 아내하고 더불어 상의했습니다. 여기 와서 위에 자켓을 입고 나갈 거냐 말 거냐 하는 것도 주변 분들하고 더불어 상의했습니다. 요게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을 들고 나와서 발표했던 모습입니다. 그거보다는 조금 감 나가는 저 이야기를 조금 먼저 드릴게요. 저는 관심 있는 게 애들도 알고 어른이 아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이 어른들이 알면서도 모른 채 하는 거. 그 옳고 그름이 상식이 되는 그런 세상을 참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굉장히 어색합니다. 근데 제가 입당 동기에도 밝혔듯이 제가 살아온 게 정치인하고는 사실 거리 멀고, 특히 민주당을 되게 싫어했습니다. 더군다나 1년의 최근의 과정은 더 실망을 줬죠. 제가
마음을 먹은 거는 그래도 바꿔보려고 처절하게 변화와 혁신이라는 이름하에 그 모습을 보고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약간의 희망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는 뒤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기성 정치인들 사이에서 왕따가 되지 않고 만일에 남아있다면 살아있는 그날까지 작게는 민주당이 조금 건강하게 발전했고 크게 봐서는 한국의 정치가 건강하게 조금 강해진 모습으로 이해해달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앞서 노래도 부르고 분위기 팍 띄워놨는데 제가 아이스맨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분위기 띄우는 걸 우리 표창원 교수님이 또 싹 올릴 겁니다. 네? 민주당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그 말은 내려오실 때 연단에서 연단에서 내려오실 때 그 취소하고 내려오세요. 나중에 저하고 좀 보입시다. 여러분들 가장 무서운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무섭다고 생각하는 게 옛날에는 호랑이가 무서웠던 시절이 있었고 전쟁이 무서웠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지금 뭘까요? 예? 정부가 무섭다. 그건 저도 무섭습니다. 민심. 사상 통제. 그런데 고래 쉬운 것 같으면 내질 안 했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다 돼갈 때 굉장히 불안합니다. 근데 그 배터리가 20% 10% 떨어져 가지고 바닥이 될 때 무지무지하게 몸도 떨리고 앉을부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밥은 안 먹어도 배터리 밥은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이미 알게 모르게 이 세상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름하여 스마트 세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스마트 세상이라는 것은 스티브 잡스에 의해서 열어진 스마트 세상이 온 세상을 바꿨잖아요. 말하자면 스마트폰에 우리가 팜탑이라 그럽니다. 팜이란 손바닥이죠. 데스크탑 책상 위에서 모바일 이동성이 들어오면서 무릎 위에 랩탑이 왔거든요. 비로소 세상을 우리 손에 다 넣자. 그게 스티브 잡스의 스마트폰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손에 쥘 수 있는 최대 사이즈가 4.7인치입니다. 스티브 잡스 이후에 4.7인치의 벽이 깨졌습니다만 세상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게 이게 폴더폰입니다. 폴더폰 가지고 계시는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느냐면은 첫째 부류는 복잡해. 두 번째 부류는 이미 스마트폰을 다 써본 사람들이 이제 그 경지를 넘어갔어. 이제는 내가 남아있는 생활에는 인간이 본성이 더 중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의 역할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입니다. 그 연결이라는 것이 우리가 제가 노래를 부른다든지 여기서 강의하면 여러분들 앉아서 그냥 듣기만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일방적인 제가 원웨이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들하고 교감을 해요. 그럼 그걸 우리가 쌍방향 투웨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 세상은 우리가 소셜 SNS 뭐 이런 걸 막 쓰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국경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여기 다 묶였습니다. 근데 저는 위원장님만 아는데 나는 다른 사람 몰랐는데 위원장님 아는 사람까지도 엮어줍니다. 그게 쌍방향을 넘어서서 N방향까지 소통이 된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무시무시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떨어지면은 불안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 고립된 것 같고 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와 가상의 세계가 합쳐져 버렸어요. 우리의 자녀들과 젊은 친구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 팔팔팔 하는 것과 달리 그 세상에서 먹거리를 찾고 승부를 겁니다. 여러분 쉽게 현실 세계에 있는 백화점이 가상의 세계에 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인터넷 쇼핑몰이라는 이름에 들어갔잖아요. 그게 백화점보다 매출이 훨씬 크고 거기에 먹거리가 더 큰 게 있고 지금은 쏙 깨어버려가지고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셜 커머스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겁니다. 자, 이런 세상은 얼마 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다보스 포럼에서 주제가 4차 산업혁명입니다. 1차, 2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사람의 뭘 뺏어갔습니까? 손과 발을 뺏어갔잖아요. 자동화가 되고 대량 생산이 되면서 그러면서 화이트 칼라가 생겨났습니다. 그 화이트 칼라가 생겨났는데 3차 혁명은 정보화 혁명으로 넘어가면서 불과 15년, 20년 사이에 금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4차 혁명을 이야기합니다. 그 4차 산업혁명은 뭐냐면 소위 스마트 혁명입니다. 거기에 인공지능이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전화기가 됐든 냉장고가 됐든 세탁기가 됐든 인터넷 기능이 들어가서 우리의 어떤 의사에 따라서 움직였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이 들어가면 지가 알아서 사람의 개입 없이 다 해주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7살 애가 성인이 돼가지고 직장을 구할 때 어떤 직업이 있을까요? 지금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보는 것은 65%의 직업이 지금까지 없었던 직업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고 이 세상은요 모든 것을 감시하고 지가 알아서 판단을 하는 세상에 들어갔습니다. 즉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세상에 이미 와 있거나 또는 굉장히 빨리 가고 있습니다. 로봇가 사람의 머리를 대신해서 일하게 될 거고요. 과거에 1, 2차 산업혁명 우리 손발을 뺏어갔다 그러면 이제는 화이트 칼라가 없어집니다. 사람의 머리가 하는 일을 대체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근데 우리 몫이 아니고 우리 애들의 몫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뭐라 하실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좋은 말을 썼습니까? 자, 비정상의 정상화. 근데 제가 말만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정상을 비정상으로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통일대박. 통일이 되면은 경제 규모가 커지고 누가 모르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말을 지금 집권 세력 또는 기득권 가진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속마음은 통일 대박을 외치고 있지만 통일이 안 되기를 바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경제민주화 마찬가지입니다. 창조경영, 창조경제.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가지는 자원이 유일한 자원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승부를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의 승부 거는 거는 창의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좋은 말을 써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하지만은 뭡니까? 할 수 없는 집단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박수 치고 한번 편하게 치십시오. 저는 정치권에 빚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치권에 무식합니다. 무식하기 때문에 무식한 말을 했더니 저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미치면 호랑이 잡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말을 왜 우리는 못 썼을까? 정말 그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집단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 거냐? 그것은 민주당이 그 좋은 말을 부정할 게 아니고 그 좋은 말을 먼저 서서 제대로 못했던 걸 제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 없어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큰 식당이 어딘지 아십니까? 저 얼마 전에 여기 계신 우리 일어서서 인사 좀 하십시오. 성함 모르겠는데 아주 유명한 큐레이터입니다. 이 세바시를 만들어가지고 프로그램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아시죠? 중국에 가면은 여러분들 뭐 장각에 가시면은 장사공항에 내려서 가시잖아요. 장사공항에서 좀 갔습니다. 한 20-30분 가면은 있는 큰 식당입니다. 서호루라는 식당인데 거기는 종업원이 한 500명, 600명, 동시에 들어가는 밥 먹는 사람이 5,000명. 그게 기네스북에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식당이 생겼어요. 대한민국에. 뭡니까? 이 손이 방정이 돼서 먼저 눌러버렸어요. 쟤들이 식당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하루에 주문이 17만 그릇이라는 거예요. 파는 밥그릇 수가 한 달에 300만 그릇. 동그라미 뭐 1,000원짜리면 얼마고 계산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세상에서 가장 큰 맛들은 쿠팡. 근데 세상이 한국이 곧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큰 식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따지면 안 됩니다. 택시회사, 여러분 잘 아시는 카카오 택시, 우버도 있고 그렇지만 우버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저게 공통적인 게 뭡니까? 없어. 가게도 없고 택시도 없고 식당도 없고 한데 근데 여러분들 세계 포춘지가 발표한 세계 100대 부호 중에 IT 기업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들이 100대 부호에 지금 들어가 있죠. 대표적인 게 중국의 마윈 같은 사람. 한국 물건도 지가 다 팔아. 그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매개해준다는 비즈니스 사업입니다. 저게 뭐냐? 공간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 세상은 말이에요. 우리가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은 나이를 한번 보자고요. 1970년대에 노인 한 사람을 젊은이 몇 명이 먹여 살리냐면 20명이 먹여 살렸어요. 작년 2015년대에는 젊은 사람 8명이 노인 한 사람 먹여 살립니다. 근데 2035년 40년 되면은 생산 가능 인구 2명이 노인 한 명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정답은 애를 많이 놓든지 안 그러면 노인이 빨리빨리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생산 가능한 인원 사람의 연령을 땡겨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65세로 기준해서 노인을 70세, 80세 늘려주든지. 근데 이 세상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모든 연결 세상에서 사람들이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모든 그게 우리 지금 이 세상에서 오늘과 같이 모여서 참여하던 SNS를 통해서 가상세계에서 참여하던 그 참여를 통해서 공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와닿는 게 지금 세상에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사람이 참여하고 공유되는 데서 개방을 가지고 국민에 열려서 국민과 더불어 대한민국과 더불어 전 세계와 더불어 저 넥타이 멜 거냐 안 멜 거냐 더불어 의논하듯이 그렇게 개방성을 지향하는 정당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이, 피지컬한 나이도
생산 가능이 늘리는 거 가능한 세상이에요. 지금 정년이라는 없는 세상입니다. 지금 참여와 공유와 개방의 시대는 지식의 싸움이 아니고 가방 끊기고 대학을 나왔냐 안 나온 싸움이 아니고 지혜의 싸움입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거기서 각 적극적인 공유를 통해서 내과시키는 사람이 위너가 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두 사람이 마주 보십시오. 부산말로 한마디 합시다. 두 사람이 마주 보이소. 뭐 남자 여자 모르는 남자 여자끼리 마주 봐도 좋아요. 마주 보이소. 아니 두 분 마주 보이소 서로. 부산 사람들이 되게 화끈한 것 같아도 이런 걸 지금 자, 부산말로 합니다. 니끼 내 거고. 아니 빨리 크게 하이소. 서로 마주 보고. 자, 다시 가리키면서 두 사람이 보고. 니끼 내 거고. 내 거는 물론 내 거지. 그러니까 지금 참여와 공유 개방 세상, 그게 적극을 참여해서 공유를 통해서 남의 거를 내 거 하는 사람이 위너가 되는 겁니다. 그건 지혜의 이야기입니다. 나이 정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앞으로 그런 걸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보십시오. 부산국제영화제 얼마나 이미 자리 잡았잖아요. 부산에서 왜 열려야 됩니까?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그랬잖아요. 들고 나가자는 거예요. 자, 어벤져스. 이게 우리나라에 마포대교 유명해졌죠? 강남이 촬영했죠? 그리고 영화 갖고 갔잖아요. 우리 얻은 거 뭡니까? 어벤져스 영화인데 무지무지하게 퍼줘야 되고 그게 지적 자산이고 그게 재산이잖아요. 우리 부산국제영화제를 왜 부산에 갔어요? 영역을 넓혀야 됩니다. 들고 나가자는 겁니다. 나가서 거기서 하다못해 배우가 입는 목걸이, 시계 이런 거 가지고도 우리 상품을 가지고 시계 덜렁덜렁하면 그게 뭘까 해서 우리 상품이 그게 팔리도록 아까 이야기한 그런 방법으로 팔리도 되고 다 연결되잖아요. 부산이 제가 죄송합니다만 내려오면은 답답한 게 있었다고 해요. 옛날과 똑같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바글바글하고 산업은 없고 공장이 들어올라 하니까 자리가 없잖아요. 뭘 유치하고. 그러니까 늘 정치인들이고 이런 사람들 하는 이야기는 뭐냐, 뭘 가지고 오겠다 뭐 어쩌겠다 하는데 이제는 역발상할 때입니다. 이 세상에는 부산이 가지는 것을 들고 나갔어요. 부산에 학교 많잖아요. 우수한 애들이 많잖아요. 왜 수도권에 가야 됩니까? 수도권에 먹고 살만한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국이고 중국이고 일본이고 IT 관련한 일들을 여러분들 인도에 주신 거 알잖아요. 예? 인도에다가 던져주지만 중국에다 던져주지만 왜 광주나 부산 지방에는 못 던져줍니까? 왜 올라오도록 합니까? 발상을 바꾸자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의 물리적인 영토도 넓히고 부산 걸 들고 나가고 밖에 있는 걸 안에 가져와서 사람이 이동하지 않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바퀴 모양으로 나이도 지금 세상에서 스마트 세상에서 우리가 생산 가능한 이론도 늘려주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각계각층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람, 특히 젊은 분들 많이 영입을 해서 바꾸잖아요. 체질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아까 저한테 뭘 하신 분, 그래서 제가 사랑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시죠? 그렇다고 여러분과 같이 더불어서 그런 세상을 우리 같이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야도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야도입니까? 저 야도입니까? 둘 다입니까? 네. 여러분 모두 다 아는 이야기죠. 우리 대한민국이 어렵게 일제치하를 극복해내고 우리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는 남북으로 나뉘었고요. 그것으로도 모자라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분열과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그래도 믿었던 우리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그분은 자신의 독재를 영구히 하기 위해서 불법 선거를 저지릅니다. 1960년 3월 15일 전 공무원들에게 선거에 자유당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붕 찍도록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전국 경찰에 그 공무원들이 자신의 선거 개입을 잘 하는지를 감시하라고 했습니다. 정치 깡패를 동원했습니다. 완장찬 사람들을 동원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모두 자유당을 찍으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선거날은 미리 투표함에 1번 이승만, 이기붕이 찍힌 투표용지를 무더기로 미리 넣어두었습니다. 야당의 참관인들은 모두 폭력으로 내쫓았습니다. 저항하다가 목숨을 잃은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세계 정치사의 길이 남을 최악의 부정선거, 보다 못해서 나선 사람이 누굽니까? 마산과 부산의 청소년 학생들 아닙니까? 이름하여 3.15 마산 의거, 우리 김주열 학생이 자신의 온몸을 희생해 대한민국을 살렸습니다. 우리 헌법 전문은 임시정부의 법통과 3.1운동의 정신, 4.19 혁명 정신을 이어받는 자랑스러운 정부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 4.19를 만들어낸 것이 마산과 부산, 경남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야도 부산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희생으로 되찾은 민주주의, 또다시 군사 독재의 군합발에 짓밟힙니다. 18년 장기 집권, 대통령에게 말 한마디 뻥끗하면 대통령 모독죄로 잡혀 들어가던 세상이었습니다. 안 되겠다, 못 살겠다, 민주주의를 다시 살려내라. 어디에서 일어난 항쟁입니까? 부산과 마산 부마 항쟁 아닙니까? 맞습니다. 1979년 10월에 일어난 부마 항쟁은 결국 전국으로 들불처럼 퍼져나갔고 기나긴 군사 독재를 끝장냈습니다. 네, 둘 다라고 말씀하셨죠. 야당의 도시 야도, 야구의 도시 야도, 그 둘을 온몸으로 보여준 분이 계시죠. 최동원. 이분의 이름은 그냥 부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 무릎이 코를 찧어서 코피가 날까봐 걱정될 정도로 하이킥을 날리던, 아무리 강타자 앞에서도 109, 159 던져서 팔에 힘이 다 빠져도 예상 가능한 직구를 꽂아넣던 우리의 영웅 최동원. 그 최동원은 어느 날 갑자기 프로야구 선수 협의회를 만들겠다고 났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너무나 낯익은, 귀에 익은 이야기죠.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 프로야구 화려하지만 유명 스타 몇 명을 제외하고는 먹고 살 돈도 부족할 정도로 아주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조금만 성적이 안 좋으면 내쫓긴다. 안 되겠다. 우리 후배들 보호하자. 최동원은 당시 최고의 고액 연봉 선수였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구단말 잘 듣고 던질할 때 던지고 나와서 쇼하고 영웅 대접받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죠. 하지만 그는
구단의 반대도 무릅쓰고 구단의 미운털이 박혀가면서까지 사찰을 받으면서까지 선수 협의회 구성을 위해서 온몸을 다 바칩니다. 물론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단에서 방출돼서 낯선 팀 삼성 라이온즈로 옮겨가서 쓸쓸하게 야구 인생을 마무리 지었죠.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1991년 되살아난 우리 지방선거, 야구에서 못다 이룬 룰과 규정을 지키는 스포츠맨십, 대한민국 전체에 퍼뜨리겠다. 정치에 뛰어듭니다. 당시는 3당 야합으로 엄청나게 커진 공룡 같은 거대 정당 민자당에서 먼저 최동원 선수에게 러브콜을 보냅니다. 최동호이, 우리랑 함께 하지? 국회의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최동원 선수는 고개를 가로젓죠.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야도 부산의 전통을 지키겠다. 4.19 혁명 정신을 만들어낸 3.15 마산의거, 군사 독재를 끝장낸 부마 항쟁의 정신을 잇겠다. 기호 2번 민주당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던진 출사표는 규정과 룰을 지키는 새정치의 강속구로 세상을 바꾸겠다. 하지만 그에게는 달랑 6명의 선거운동원이 있었습니다. 그 6명 중에 4명은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야도 부산, 냉정하게 최동원을 외면했죠. 그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쓸쓸한 죽음을 맞습니다. 하지만 그랬다고 해서 그의 정신마저 사라진 것은 아니죠. 모든 야구 선수들이, 모든 야당 지지자들이 그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은 최동원의 도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또다시 대한민국은 신군부라는 다른 군사 집단에 의해서 짓밟힙니다. 전두환, 그의 이름만 들어도 온몸을 벌벌 떨던 분들이 많으셨죠. 5.18 광주 시민항쟁, 수없는 우리 동료 시민들께서 학살당하셨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있었던 청소년 시절이었고요. 그런데 저와 동년배였던 고 박종철 하고 우리 부산의 아들, 서울대학교에 진학해서 부모님의 꿈을 이루리라 온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박종철, 그는 자신의 선배를, 그가 어디 있는지를 불나는 경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 하나로 물고문을 당하다가 목숨을 잃고 맙니다. 박종철 군의 죽음, 경찰은 책상을 탁 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고 이해할 수 없는 답을 내놨고요. 용기 있는 우리 법의학자가 진상을 밝혀내면서 그 처절했던 고문의 사실이 우리들에게 알려집니다. 그리고 박종철 군의 죽음은 강경대, 이한열 등 다른 학우들의 죽음과 함께 결국 군사 독재를 끝장내는 또 다른 김주열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너무나 생생하게 제가 경찰대학 1학년에 다니던 그때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던 박종철 군 아버지의 말씀, 종철아, 내는 할 말이 없대이. 4년 내내 저는 박종철 군의
사망으로 인해서 혼란 속에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경찰 대학생,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학교를 다니고 배우고 익히고 민주의 지팡이 국민의 곁에 서라는 가르침을 받으며 공부하는 우리는 도대체 졸업한 이후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우리의 선배들은 국민과 대치하고 국민과 싸우고 국민의 요구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박종철은 부산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보 노무현, 그는 질 줄 알면서 부산에서 계속 도전하고 또 도전했습니다. 국회의원, 시장, 이미 부산은 더 이상 야도가 아니었습니다. 노무현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잘 나가던 판사가 그 좋은 직장 다 때려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온몸을 다 던졌지만 최동원에게 그랬듯이 부산은 노무현에게 시련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은 끝까지 도전해서 이겨냈습니다. 그가 마지막 도전을 했을 때 부산 분들은 노무현과 함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산 사나이 문재인, 누군가 제게 묻더군요. 방송에서 친노 패권, 친문 패권,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물었죠. 친노 패권이 뭡니까? 친문 패권이 뭡니까? 저는 문재인과 친합니다. 문재인을 좋아합니다. 그게 문제인가요?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게 문제인가요? 대한민국 유력 정치인 중에 대통령 후보로 꼽히는 자칭 사칭 그분들 중에 특전사에서 온몸 바쳐 대한민국을 지켜본 사람 나와보라 하십시오. 대한민국 유력 정치인 중에 국민이 아파할 때, 상처 입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늘 그 곁에 있어 주셨던 정치인, 문재인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바보 노무현은 한때 그런 이야기를 했죠.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이 아니라 문재인의 친구 노무현이라고. 그 역시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당시만 해도 얼마 안 되는 변호사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소송 대리만 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굳이 돈이 없어서 수임료를 주지 못하는 힘없고 약한 분들 곁에 늘 서 계시는 인권 변호사였습니다. 예,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문재인 의원, 대표, 변호사 그를 만난 것도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멀리서 기사로만 봤고요. 근데 좀 이상했습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이 저 사람을 욕하지? 도대체 뭐 때문에 저 사람을 자꾸 비판하고 물러나라고 하지? 그가 독재를 했나? 그가 세월호 유족들을 조롱했나?
그가 역사를 왜곡했습니까? 아니요. 그가 누구를 때렸습니까? 아니요. 그가 누구를 억울하게 감옥에 보냈습니까? 아니요. 이해가 가십니까? 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들어온 이상 문재인이든 누구든 옳지 않은 일을 하거나 행동을 한다면, 잘못된 말을 한다면, 약자를 괴롭힌다면,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당헌과 당규를 어긴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너무나 죄송하지만 부산을 야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부산은 여도입니다. 여보도 아니고 여도입니다. 여보는 정답기라도 하죠. 보십시오. 역대 총선에서 대선에서 성향별 부산의 투표율입니다. 보수 쪽에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보수화 좋습니다. 나쁠 거 없죠. 어떻습니까? 다만 보수가 무엇인지는 알고나 보수를 이야기하자는 거죠. 보수는 전통적인 제도와 체제, 문화, 관습을 지키고 보호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지키고 보호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 변화에 따라, 상황 변화에 따라 보수하고 바꿔나가는 그런 것들을 보수라고 말합니다. 새누리당이 보수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말하는 보수의 개념에 하나라도 맞아떨어집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대한민국의 너무나 자랑스러운 전통인 민주주의를 지키려 하는 노력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자신들 의원들의 손으로 뽑은 원내대표를 단지 최고 권력자가 미워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끌어내리고 내쫓고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었겠습니까? 자신들의 손으로 뽑은 원내대표에게 그렇게 할진데 자신들에게 표를 던지지도 않은 힘없고 약한 국민들에겐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들여다봤습니다. 도대체 저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진짜. 색깔부터 좀 빨갛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과격한 권위적 국가주의, 애국을 주장하며 대중을 선동하고 전체주의적인 국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유사한 이들의 모습은 국가를 신성시합니다. 국가에 대한 비판이나 의문의 제기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지도자를 만들어서 그에게 충성을 강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용하는 논리와 원칙들은 묘하게도 그들이 적대시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너무나 빼닮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책으로, 정강으로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수호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나누고 분열시키고 이간질하면서 오직 다수만을 얻어서 계속 집권을 해나갑니다. 여기까지 다 아시는 이야기죠. 대한민국이 아프죠. 역사는 왜곡되고 있고요. 심지어
과거 군사 독재 정권에서도 하지 않던 일제 강점기가 우리에게 근대화를 가져왔고 산업 발전을 가져와준 고마운 시기였다. 이런 이야기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2015년 12월 28일 역사에 오래 남을 굴욕적인 한일 협정이 맺어집니다. 당사자도 아닌 외무장관들이 만나서 온몸과 영혼을 일제에게 짓밟힌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배상권, 비판의 권리, 일본 정부에게 사죄를 요구할 권리를 모두 탕감시켜버렸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됩니다. 도대체 어떤 놈의 정부가 국민에게 그런 짓을 합니까?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보수는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 부산을 발전시켜준다. 부산에 돈을 가져다 준다. 우리를 잘 살게 해준다. 정말 그렇다면 그들에게 표를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벌어진 현상은 어떻습니까? 동남권 신공항 부산 가덕도에 짓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집권 시기에 이런 연구 저런 조사하더니 결국은 안 되겠다. 사과를 했습니다. 접겠다. 그런데 다시 박근혜 후보가 아니다. 내가 추진하겠다. 또 공약을 내겁니다. 도대체 몇 번 속으셨습니까? 2번 속았습니다. 부산 기장에서는 기장 주민들 손 들어보시죠. 기장 주민들. 방사능이 뒤섞인 물을 마시고 싶으십니까? 고리 원전 저 위험한 것 그대로 둬야 되겠습니까? 보수를 참칭하는 극우 전체주의 정당에게 계속 표를 몰아준 결과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제게 허용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분기점입니다. 위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보수의 개념이 흔들리고 정의가 붕괴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승만 독재에 의해서 국민의 권리가 짓밟히던 그 순간처럼 박정희 군사 독재에 의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그리고 생명이 짓밟히던 그때처럼 전두환의 군합발에 시민들이 목숨을 잃던 그때처럼 대한민국은 다시 자유와 민주주의와 인권과 국권과 역사가 흔들리고 위태하고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이승만의 독재와 박정희의 독재와 전두환의 독재를 무너뜨린 것은 모두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습니까? 그러면 지금 다시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분들 누굽니까? 부산 해낼 수 있겠습니까? 해낼 수 있겠습니까? 저 혼자서는 결코 못할 일, 더불어민주당의 힘만으로도 안 될 일. 하지만 부산이 함께 해주시면 과거 노무현이 해냈듯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를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형태로 다른 형태로 좀 바꿀 거고요. 어떻게 할 거냐면 오늘 되게 많은 느낌을 가지셨죠? 뜨겁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열망들, 이 염원들을 우리 어벤져스와 더불어민주당인 모든 분들에게 전해줘서 더 키우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생각 드시죠? 네. 그래서 저희 입장할 때 그 종이들을 다 드렸던 거 혹시 받으셨습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오늘 잠깐 보였고 인사했던 분들한테 야 이런 것 좀 내 바람을 이런 걸 좀 실현시켜줘 이런 것 좀 같이 하자 할 만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종이에 적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종이 비행기를 접어서 곧 있으면 이제 앞에 여러분들을 다 일부의 분들을 모실 건데요. 이분들에게 자 우리 바람들이 이런 거니까 이거 가서 정말 더 퍼뜨려주고 더 키워줘 하면서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 일종의 플래시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셋, 둘, 하나. 앞으로 더 던져주십시오.